네, 이번에는 비상 2학년 2학기 책에 수록되어 있는 민재의 꽃이라는 작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제재 개관부터 보면 갈래 자유시, 현대시, 서정시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성격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성격 체험적이란 거 일단. 자, 체험적이란 거는 화자의 경험을 토대로 전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풀어서 보면 화자의 경험을 근데 이 화자의 경험이 뭔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 이렇게 말을 바꿔 쓸 수도 있고 어쨌든 화자의 경험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를 세 글자로 우리 뭐라는 거예요?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성적, 그래서 이 작품도 아마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하고 보시는 걸 텐데, 근데 반성적이란 거는 어떤 걸 반성하는 거였어? 나는 이제 풀들을 약간 쓸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잡초라고 그냥 불러. 그 풀들도 나름의 이름이 있는데, 근데 민지는 어떻게 그것들 꽃들로 되게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고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거고 반성을 하게 될 거예요. 반성적도 조금 체크하시고 향토적이란 건 어떤 느낌이에요, 얘들아? 시골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시골 느낌. 시골 느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향토적이랑 똑같이 토속적이란 말 쓸 수가 있어요. 토속적은 약간 그 지역만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 우린 토속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투리가 조금 사용됐기 때문에 토속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연 친화죠. 그래서 풀들을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을 꽃들이라고 부르는 이제 민지의 말을 통해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자연 친화적 태도가 느껴진다. 이렇게까지 이어가주면 될 것 같고 운율은 내재율.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약간 뭐 거의 100%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유시 그러니까 자유시면 형식이 없다는 거잖아. 형식이 없이 자유로우면 그거는 내재율을 가집니다.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뭐 학교 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유시는 그냥 내재율을 가진다. 내재율이란 건 뭐냐면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 이런 거 우리 내재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재율을 살짝만 체크를 하시고요. 주제 순수한 민지를 통한 삶의 성찰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민지란 존재는 일단은 화자라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화자가 민지가 아니죠. 화자가 민지가 아니라 시적 화자는 나고 나는 어른이고 나는 어린 민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지를 우리 유식한 말로 여기서 시적 대상이 민지다. 내가 민지와 대화를 하면서 여기 전개된 거기 때문에 내가 관찰하는 민지라는 게 시에서 관찰하는 대상으로는 시적 대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화자는 어른인 나고 시적 대상이 민지라는 거, 민지가 화자라면 틀려요, 여러분. 네, 특징 보면 민지를 만나 일상적인 경험을 형상화했다. 형상화했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잘 표현을 한 거고, 근데 민지와 마라니의 대화를 그대로 제시해 생동감을 준다. 이거 특징 부분을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잘 체크를 할게요. 제시했다는 말 대신에 우리의 인용이란 말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직접 인물들이 우리 앞에서 말하는 느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동감 혹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 현장감 이런 거를 줄 수 있다고 알아둘게요. 자, 그럼 민지의 꽃 네,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보면. 자,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산 기슭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가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몰라도 무한은 확실해. 이게 시골이죠. 지금 산골인 거예요, 산골. 근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되게 공간적 배경을 제시했어요. 구체적인 공간, 이게 어딘지 공간적 배경을 제시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작품의 약간 사실성 사실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 시가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도 우리 몰라.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게 되면은 이 시가 진짜로 있었던 일 같이 느껴지잖아요. 사실성을 높여준다는 거 또는 우리가 뭐 현장감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아니까 현장감도 높여준다는 거 살짝만 체크하시고 우리 여기가 산골이니까 아까 시골 느낌 나는 거 뭐라 했어요? 우리 향토적이라 했죠? 그다음에 강원도라고 하니까 강원도만의 느낌이 날 수도 있어. 그리고 토속적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계속 보면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5살 배기 딸 민지. 그래서 내가 뭔가 가르치는 직업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내가 제자를 찾아갔대. 근데 이 제자의 딸이 누구인 거야? 제자의 딸이 이 민지인 거예요. 민지는 이제 산골에서 이런 시골에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이 약간 어려서부터 뭐 유튜브로 뽀로로 보고 이런 어려서부터 약간 유튜브 광고를 보면서 때를 묻은 그런 아이들과 약간 다른 되게 순수한 아이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자,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 물뿌레기를 나한테 들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주고 들게 하고, 질경이 낮은 게 토끼풀, 억새, 이런 풀들의 이름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열하는 거 우린 시에서 열거법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뭐 열거법이 사용됐다, 이런 말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어떤 걸 나열하고 있는 거냐면, 이 풀들이 사실은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풀들이에요. 잡초가 정말 이름이 없어서 잡초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쓸모없는 풀이라 생각하면 뭐 예쁘지도 않고 용도도 없으면 우리는 그걸 잡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잡초라 불리는 이제 풀들을 뭐 하고 있다? 이제 나열하고 있다. 뭐 이런 말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대요. 자 여러분 쌤 같은 이제 어른이 이제 꽃들한테 물 주면서 풀들한테 물 주면서 잘 잤어? 질경아 잘 잤어? 끼풀아 잘 잤어? 이러면 조금 약간 이상하지 그치? 근데 민지는 이래도 돼 왜? 5살이잖아 그치? 왜? 한창 순수한 나이니까 민지의 순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그게 뭐길래 거기다 물을 줘? 내가 물어보니까 꽃이야 라고 민지가 대답을 했대요. 그건 잡초야 라고 말을 했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 근데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일단 별표. 그래서 민지는 이 풀들을 뭐라 생각하고 있어, 얘들아?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 잡초라고 인식하고 있어. 그런 꽃과 잡초에 담긴 어떤 인식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꽃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꽃 선물 받으면 어때? 되게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그치? 뭔가 가치 있는 존재 혹은 약간 아름다운 존재야. 그래서 이제 이 잡초라고 불리는 것들이 민지 눈에는 하나의 다 예쁘고 가치 있는 꽃들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게 그냥 잡초 아니야?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그냥 뭐 쓸데가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약간 인간의 이기심이 반영된 시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간 잡초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세속적인 약간 세속적인 느낌이 나는 세속적이라는 건 현실에 찌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 선택이라면 꽃이라는 건 민지의 어떤 순수함이 담긴 단어 선택이다. 그래서 이런 꽃 하나는 민지는 이 풀들을 꽃이라고 보고 나는 잡초라고 본다는 점에서 되게 관점이 대조된다. 관점의 차이. 혹은 대조적 관점 이런 게 드러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잡초야라고 말을 하다 내 입이 다물어졌다잖아요. 이 다물어진 것에 대한 이유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민지한테 야 그건 잡초야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풀이라고 하면 민지가 울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왜 이제 잡초라고 말하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 민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그래서 애를 울려서 좋을 게 없잖아. 민지의 순수한 마음을 펴주기 위해 나도 민지가 제일 순수한 애들을 좀 가르치고 싶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순수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지 네, 씁쓸하네. 그래서 민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네, 두 번째로 이제 민지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도 있어요. 그래, 나의 어떤 세속적인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이 이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렇게 이 풀들을 잡초라고 하는 생각이 부끄러워서도 이렇게 입을 다물었다. 근데 여기 입을 다문 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민지와 나의 대화를 뭐 했어요? 그대로 인용했어요, 여러분. 나와 화자와 민지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
공감을 더한다. 이런 말 우리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보면 내 말은 때가 묻어. 때라는 건 뭐예요? 약간 세상의 때라고 나오는데 약간 세속적이란 거예요. 이게 현실에 찌들었다. 내 말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해. 야 저건 잡초들이야 이러면 누가 감동을 해. 근데 민재의 꽃이야 하는 그의 말 한마디. 이 꽃이야는 민재의 어떤 순수한 생각 그리고 세상 것들을 아름답게 약간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민지의 그 말 한마디가 플리페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자, 일단 여러분, 쌤이 정확히 식물이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사실 모르겠어. 근데 식물이 뭐 잠에서 깬다 이런 표현이 어색한 건 맞잖아. 그치? 근데 플리피 진짜, 이 말을 듣고 잠에서 깨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니까 풀을 마치 모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법이 사용됐다. 혹은 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진짜 유식한 말로 고등 스타일로 말해보면 그냥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게 그냥 의인법이랑 똑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마치 자연물들에게 생각, 약간 짱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뜻인데 그냥 의인법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법상으로는 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왜 의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자, 우리가 잡초라고 부를 때는 이 풀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약간 쓰레기 같은 그냥 약간 그냥 비닐 쪼가리 같은 존재들이었어. 근데 민지가 꽃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이 풀들이 뭘 지니게 된 거야?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 어떤 말 때문에? 이 꽃이야 이 한마디 때문에 민지가 꽃이라고 불러줌으로써 이 풀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풀잎의 잠을 흔들어 깨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작품은 김준수의 꽃이라는 작품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뭐 그런 작품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꽃이라고 대해줌으로써 플리피 대 가치를 되찾게 되었다. 네, 플리피 잠을 깬다고 표현했다는 거. 이거 의도 어렵게 나오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잘 생각해 주면 되겠고, 여기 마라니와 민지의 관점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마라니는 이런 것을 가치 없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 이 질경이 낮은 게 토끼풀 억새, 낮은 게는 사투리예요, 여러분. 근데 민지 같은 경우에는 꽃이라고 여기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마라니는 잡초도 꽃이라고 말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닌 민지를 보면서 세적인 때가 묻은 자신을 보한다, 성찰한다. 성찰이 뭐랑 비슷해요? 반성이랑 비슷한 거죠, 그쵸? 혹은 우리가 좀 더 풀었어서 자아 성찰.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뭐 성찰적이다, 자아성찰적이다, 반성적이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 이 민지랑 내가 대화하는 부분을 그대로 박아놓은 부분 여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민지에게 말하지 못한 까닭 중요하다 했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점이니까 여기까지 볼게요. 51쪽에 이제 3번에 마른이의 태도가 이제 주제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기서 마른이는 민지가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나라 있어. 근데 어린 나가 민지를 되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민지, 시적 대상인 민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니까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따뜻하게 되겠죠, 그쵸? 마란이는 쌤 같은 어린이야 되게 세속적이게 현실에 찌든 근데 민지는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나가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순수한 민지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고 부각된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고, 마른이의 깨달음, 어떤 깨달음? 아, 세상의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잡초라고 부른 거는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제시하여 독자의 성찰을 이끌고 있다. 이런 말은, 이런 두 번째 말,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어색할 수 있는데 자스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재의 꽃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근데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모두 민지같이 순수한 삶을 살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